근데 노동 보험에서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예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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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전화 좀 해볼까요? 예, 아직 박지하세요. 다른 대표님들이 아직 안 들어오셔서, 예, 아, 아주 오랜만에 저희 자문단 모임을 어, 가지는데, 이게 또 비대면으로 하게 되어서요. 다들 이제 멀리 계시고 하셔서 비대면이 좋다고 하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 최근 뭐 이렇게 저희 단체는 뭐 성남시 의료원이 계속 이제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어서 저희 단체가 참여하는 그 시민 공대위에서 어제 뭐 신상진 시장을 고발하기도 하고 뭐 퇴진 운동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민간 위탁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네, 가장 크게는 그런 이제 일들을 갖다 다 저희 단체가 현재 하고 있고, 네. 어, 그리고 좀 기획 중인 거는 그 지역의 이제 건강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그 토론회나 이런 걸 해보고자 해가지고 학교 급식 노동자 이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제 5월 말경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은 작년부터 이제 논의가 된 게 지역의 이제 커뮤니티 케어 그 건강과 돌봄 지역사회 건강 돌봄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 일정은 아직 잡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고요. 네.
우리 정인용 국장님 좀 들어오셨는데 정인용 국장님 혹시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정인용 국장 본인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공공의료 상남시민행동 홍보국장으로 제가 한 2017년부터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역할은 잘 못하다가 제가 월간 작은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4월부터 저희 지금 반상근으로 좀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일종의 투잡이긴 한데요. 네, 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실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이 안 들려요. 기대를 안 했는데요. 예. 작년 이맘때쯤에 황상 사무국장이 이제 상근을 그만두고 계속 상근자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상근자가 안 구해져 갖고 한 분이 잠깐 한 2주간 하고서는 그만두시기도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재원 사무처장의 업무로도 상당히 많았었고 국립 끝에 정영 국장님이 한상근 역할을 해주시고 그리고 네, 그렇게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다 들어오진 않으셨지만은 들어오신 선생님들 한 번씩 그 인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여기에 그 순서상으로는 나와 있는 순서상은 조승현 원장님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순서가 이상하게 앞에 있나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문정주 선생님, 오랜만에 뵈서 정말 반갑네요. 이재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들 반갑습니다. 인천의료원장으로 있는 조승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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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순서가 이게 계속 바뀌네요. 참. 백준 선생님이 더 위에 있었네요. 네, 이게 계속 바뀌나 봅니다. 그 화면 나오는 거에 따라 달라지나 보네요. 네. 백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죠. 그 백재중입니다. 지금은 신천연합병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 성남시 의료는 초기에 뭐 설립 추진위원회 할 때 의료지원 분과위원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남시 의료원 일이 있을 때는 계속 엮여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다들 그 자분여분들이 다 성남시 의료원에 이래저래 다 엮여서 하는 분들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유재인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치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지금 치과대학의 예방사회 치과교실에 있는 유지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유재인 교수님은 저랑도 저도 건치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호마켓도 하고 있어 보호마켓도 이제 학술이사도 맡고 계셔서 이제 자주 뵙습니다. 네, 다음 문전주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다 아는 얼굴이네요. 예, 저는 그래서 제 실질적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귀촌에서 살고 있는 문정주입니다. 예. 네. 네, 내려가 계신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어떻게 좋으십니까? 네. 다음에 이영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본부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공공의료 본부에 있고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있으면서 최근에는 경기도 6개 의료원과 열심히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6개 의료원
이 경기도 의료원이죠. 예, 성남시 의료원은 같이 안 돼서 참 이게 좀 이상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어렵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공공의료원인데 경기도 소속 의료원하고만 일을 하고 성남시 의료원은 참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좀 해결이 없을까. 사실 성남시 의료원인데 경기도 의료원하고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상당히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참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말 나온 김에 이윤 교수님 어떻게 왜? 사실 네. 성남시 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이어서 분당하고는 같이 계속 협의를 하긴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성남의료원이 요즘 상황이 된 후로 이게 그 활동도 같이 뜸해진 거죠. 사실은 그 전에는 좀 더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되게 애매하고 그러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사실 성남이랑 그다음에 이천의료원, 경기도 이천의료원이 굉장히 이제 같은 번역인데 사실 이천의료원은 저희 6개 의료원 중에서도 아주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경영적인 면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굉장히 차곡차곡 잘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이랑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협력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실질적인 그 의료 인력 파견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견을 넘어서 공공임상 교수도 활용하고 거기 가서 거기를 이제 평생입적처럼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러는데 성남의료원하고는 계속 아쉽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백승호 저희 이제 공동대표님이 들어오셨는데 백승호 대표님 말씀 가능하시면은 인사해 주실까요? 말씀하시죠. 네. 네, 백승호입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온 길에 지금 이제 성남시 의료원을 성남시 시장님은 민간 위탁을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해도 아마도 이제 예전부터 주장했던 건 이제 서울대 학병원의 위탁을 계속 추진을 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분당서울대병원의 위탁을 추진한 것 같고 초반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안 받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그런 얘기 듣고 잘 됐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학병원 서울대병원장이 바뀌시고 나면서 이제 분위기도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이제 얘기도 사실 좀 있고요. 차곡차곡 이제 그 위탁 그걸 위한 과정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론화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도 이제 자기 맘대로 문항도 어떤 문항이었는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진행을 하고 뭐 좀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의료원 의사들은 이제 나가고 새로 충원은 계속 안 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성남에서는 이제 성남시 의료원 이제 위탁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애는 쓰고 있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그 9월까지 지금 거의 6개월 넘어서까지 이제 의료원장을 채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 들어서 직무유기다라고 고발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 단체가 해야 될지 혹시 뭐 주신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 카톡을 받았을 때 자문단 모임을 하면 정인열 그 국장이 보내신 거가 자문단 모임에서는 그간 저희 단체의 활동도 보고드리고 앞으로 공공의료 및 시민건강권을 위해 나가야 할 방향 등을 고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 의료원 민관 이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한 상황 공유도 하려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남시 안에 계신 분들은 뭐 일상적인 일이겠지만 지금 이 그 공유하시고자 하는 그 단체 활동과 상황 공유가 일단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그 정인호 국장님이 좀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희 단체 활동 보고는 제가 좀 자료를 작성해서 카톡방에 공유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 이제 글이 많으면 잘 안 읽으시니까 제가 4개 정도의 웹자보 형식으로 좀 만들어서 그걸 아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공공병원 설립운동 연대도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고요. 예, 지역별로 대전, 울산, 광주, 대구, 부천, 네, 그리고 저희 성남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연대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성남시 의료원 상황은 그 김영진 대표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상진이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원장도 안 뽑고 예, 의료진 채용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의료진 채용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저께 저희가 나백주 교수님 모시고 강연을 했는데 위탁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순간에 의료진들이 모집이 안 된대요. 예, 그 일자리의 불안정성, 그 근무 환경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의료진 채용도 안 돼 있고 의료원은 지금 되게 필수 의료진 자체가 없고 응급실도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환자도 지금 안 오고 적자폭도 올해는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프레임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시민 혈세 400억, 400억 성남시 의료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현수막을 딱 걸어버리니까, 신상진 그 여론조사할 때도, 시민들이, 서울대병원 위탁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서울대병원에 위탁이 된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한 일인데, 예, 신상진이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시민들도 거기에 이제 지금 많이 이제 포커스를 잡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빨리 깨고 이제 시민들을 좀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15개 단체가 연대 그 시민 공동 대책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줄여서 시민 공대위인데 성남시 의료원 3개 노조 다 들어와 있고 성남시 지역에 시민단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당도 다 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협의 굉장히 지금 손발 맞춰서 지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어제부터는 이제 신상진 시장 퇴진 운동으로 가자. 예, 이렇게 지금 결의가 돼서 어제부터 실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시에서는 그 공론화 위원회 같은 거 갖다가 이제 구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당에서 몇 명, 야당에서 몇 명,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몇 명, 뭐 시에서 몇 명 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그 구성 자체가 이제 6대4에 기울어진 이제 구성을 하고 시는 주민 의견에 따르겠다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사실상 이제 위탁을 갖다가 공공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쪽에 이렇게 정해진 절차 정답을 정해놓고 절차를 밟는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용역도 이제 연구 용역까지도 지금 나갔고요. 그래서 한 2달 뭐 길으면 3달 정도는 이제 하는 게 결정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 중에 위탁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위탁 기관이 어디가 될지는 말은 이제 분당 서울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그런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네.
성남시 의료 위탁 관련해서 뭐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고요. 네. 아마도 관심 갖고 나름대로 이제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 힘들지만은 뭐 그 저희 단체에 어떻게 보면 주어진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고 뭐 이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뭐 닥쳤으니까 이제 안 할 수도 없는 주민의 공공 병원이고 주인으로서 역할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거기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공공의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인식을 하고 이 공공병원에서 성남시 의료원이 그 이름만 공공의료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진짜 의료의 질이 높은, 그러니까 고난이도 수술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의료 주민 입장에서 의료의 질이 높은 주민 건강을 지키는 그런 병원, 그런 다른 병원이 이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아직까지는 뭐 이런 고뇌의 과정도 또 겪고 주민들도 그런 것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뭐 험난한 길이지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이렇게 백준 선생님의 신천연합병원의 여러 이제 활동들 는 사의련 카톡방을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신데 백준 선생님 그 활동하시는 거 한번 이렇게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우리 성남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병원이라는 게 뭐 활동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글쎄 이게 그 성남의료원 보고 있으면 요즘 참 안타까워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오늘처럼 모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도와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인데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뭘 좀 도와달라라든가 구체적으로. 안타깝긴 한데 실질적으로 뭘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이 하면 막상 또 멀리서 이제 마땅한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원해 주시. 뭐 응원이야 뭐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예. 이름도 불러주시고 할 때가 아니 되면 뭐 그런 거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신천연합병원이 그 공공병원은 아니지만은 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톡톡히 좀 하고 있어서 성남병원이 신천연합병원에서 하던 이 좋은 모습들을 아직 받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셨 그 어디 카톡방에서 만나게 병원 규모가 문제가 아니다.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의 문제다. 이런 말씀. 제가 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 문제고요. 성남의료원이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나중에라도 얼마나 모아낼 수 있느냐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공병원의 모델이 되기를 우리가 희망하는데 그게 이제 원장 한 명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신천연합병원 와서 이제 3년, 7월이면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임은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후임자도 다음 달에 이제 후임자 인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같이 하는 제가 오고 나서 같이 이렇게 할 사람들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원장, 후임 원장, 뭐 이사장, 진료부장 뭐 다 같은 생각, 같은 지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어서 아마 지금까지 뜻은 아마 이어나갈 걸로 생각이 돼요. 저도 3년 동안 여기 너무 힘들어 갖고 좀 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천연합병원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남의료원이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좀 혁신적인 모델이 되기를 항상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었는데 뭐 이상하게 꼬이는 바람에 그게 안 됐던 거잖아요. 뭐 되겠죠. 뭐 이제 이렇게 열심히 회의도 하고 이렇게 이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시민들이 지켜보는 거 말고는 지금 나은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를 이제 추진하다가 뜻을 못 이루고 그만두셨던 조수희 원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 뉴스 뭐 계속 보면은 정말 분통만 터지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지방의료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환자가 뭐 3분의 1 토막 나서 병상 가동률이 되게 30% 정도 지금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병원들에서 이렇게 한 60%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병원들을 보면, 아까 이제 이영 교수님 얘기했지만 이천의료원 같이, 이천의료원이나 홍성의료원 같이 지역 중심병원이거나 서울의료원 같이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데, 전공의도 있고 이제 그런 데가 보면 의료진 이탈도 적고 회복도 빨라요. 근데 나머지 병원들은 다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성남시의료원을 항상 생각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저 규모의 저 인구 밀집 지역에 의사 수급도 저렇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 병원이 만약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아마 어느 병원 못지않게 바로 정상화가 되면서 자기 역할을 찾아갔을 거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심하게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누구의 잘못인지 뭐 따지기 이전에 어쨌든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 고집만 따나 뭐 위탁적으로 가게 된다면 뭐 상당 기간 파행을 겪거나 또 여전히 또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지하는 거는 이제 뭐 당연한 과제인데 과연 저지가 가능할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이제 시장이 원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닐 거고, 이게 보는 게 결국은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이게 다툼이 있는 안건 같으면 정부에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보건복지부는 더구나 위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구나 민간 위탁은 아예 생각도 안, 그거는 절대 아마 승인 안 해줄 거고, 그나마 이제 서울대병원 같은 나름대로 공공병원이라고 주장하는 병원이 이제 위탁을 받는다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큰 변수긴 한데,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이라고 만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인천에도 보면은 그 가까운데 서울대병원 분원 지금 생긴다고 하고 있고, 뭐 아산병원도 생긴다고 그러는데 다 지금 인력 문제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어서, 성남시 의료원을 했을 때 분당 서울대병원이 위탁을 선뜻 맡을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이런 시민들의 반대가 나름대로 극심한 걸 내용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뭐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지지한다고 해봐야 그 뭐 조작된 내용이라는 거는 누구보다 분당 서울대 선생님들이 잘 알 것 같아서, 뭔가 다른 차원의 노림수나 반대급부가 있지 않으면 쉽게 맞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들긴 듭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또 정부랑 싸워서 이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봐서 하여튼 그냥 아쉬움과 너무 안타깝고 아깝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자다가도 일어날 정도예요.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예를 들어 분당 서울대 병원이 뭐 대학병원 뭐 서울대 병원이긴 해도 거기서 진짜 그 성남시 의료원에 맞는 그 제대로 된 공공의료의 컨셉을 갖고 하겠다.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뭐 그 간섭을 안 하고 지원만 하겠다. 이러면은 계속 간섭하는 것보다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과연 서울대가 과연 그런 컨셉을 갖고서 제대로 컨셉을 갖고서 그 위탁을 하겠다고 할 것인가. 여태까지 뭐 보라의 병원이나 다른 사례를 볼 때는 역시 뭐 이렇게 거의 뭐 식민지 병원 내지 뭐 온 사람들도 뭐 이렇게 논문 쌓아갖고서 이제 본원이나 뭐 이런데 이제 교수로 가려면 뭐 그런 거로 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아서 하게 되면은 어떠한 만약에 위탁을 가게 되면은 위탁의 어떤 조건이나 위탁했을 때 뭐 경영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이 결정돼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때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요구해야 되고 뭐 어떨 때는 이제 위탁을 폐기해야 된다, 다시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까지도
그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성남시 의료원의 역할이 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시민들은 이제 대학병 위탁하고 대학병 내서 하는 진료 갖다가 성남시 의료원에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오해고 그러면은 그건 성남시 의료원 역할이 아니라서 그런 거 어떻게 설득하고 알려낼 것인가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델은 사실 외국에서 많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도 뭐 그 위탁이 결정돼도 그런 싸움들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또 중요한 것 중에 뭐 좋은 하나가 방향으로 위탁이 돼서 한다면은 좋겠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서 예. 서울대병원이 위탁을 하는 형태가 지금 사실은 전적으로 위탁을 하는 데는 없거든요. 보라매 병원이나 뭐 이런 데는 수십 년 전에 이미 한 거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건복지부랑 교육부의 갈등이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 보건복지부 소관의 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넘긴다는 전면 위탁은 아마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보니 쉽지는 않을 걸로 보면은 현재 마산의료원이나 부산의료원처럼 그냥 원장 하나를 보내면서 의료진 지원해주면서 나름대로 자기들 논리를 관철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 위탁 같은 형태로는 또 가능할 것 같은 생각 듭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희영 교수님이 좀 잘 아시려나 내부 사정을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뭐 워낙 뭐 계속 변하니까 모르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대 경영진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송정환 교수님이 원장이 됐는데 이전에 이제 공공의료본부장을 하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립대병원들한테 약간 뭐 사실은 그냥 못할기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조직 개편을 진료 부문, 공공의료 부문으로 해서 공공의료 부문이 큰 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본부로 하고 거기에 본부장이 부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안과하는 김태호 교수님이 부원장이 됐는데 뭐 그냥 저희끼리 농담으로 지금 백남종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이 송정환 선생까지 공공의료본부장을 하던 분이 계속 원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송정환 쌤은 전후 사정은 잘 아세요. 상황은. 상담의료원 상황은 잘 아시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분당이 이번 주에 뭐 개원 20주년 머시면식 하는데 그 권역 감염병정병원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돈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정부에서 주는 돈이 500억 정도 되고요. 분당에서 내는 돈이 5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분당 돈으로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그 병원에 향후 한 10년 정도에 그게 10년 후에 완공 정도 돼요. 10년 정도 되나? 아무튼 근데 그쪽에 사실 약간 올인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근데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뭐 분당이 하기로 한 건데 어쨌든 이제 그거가 뭐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지만 어쨌든 병원에 이제 앞으로 10년은 그 권역 감염병정병원의 대부분의 그 투자를 하게 된 상태여서 사실상 다른 데 투자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전체로 봤을 때 이제 시흥 아까 얘기도 하셨듯이 시흥도 지금 간당간당 가고 있어요. 어쨌든 그 건축은 되는데 뭐 시흥 상황은 그 백재중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동네 워낙 지금 여러 병원들 그러니까 그 백옷 서울대병원이랑 지금 삽든 송도 세브란스랑 직선거리로 2km예요. 네, 이게 그쪽 인천 그쪽 시흥 안산 오늘 저 안산 갔다 왔는데 그 동네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성남의료원이 워낙 복잡한 문제인 걸 잘 알고 있는 그 집행부라서 여기에 쉽게 뛰어들진 않을 건데 아시다시피 신상진 시장이 뭐 제가 그냥 들은 얘기로는 안 만나본 대학병원장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하고는 다녔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관망 그러니까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관망한다라는 입장 정도가 될 거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성남시 연구 용역이 오늘 공고가 났네요. 제목이
성남시 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 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5개월에 3억짜리 연구를 냈는데 이 정도 낼 거면 누군가 내정되어 있는 느낌이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근데 저희끼리는 당에서는 뭐 토론회든 뭐 뭐든 뭐 이런 식의 좀 공개적인 자리에는 가능한 아무도 안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혹시 아세요? 이거 연구원 누가 내지? 아니요. 지난번에 토론회 때 좀 발표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학교에 네. 계신 분 중에. 연대, 연대, 연대분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다천대? 아니다, 을지대 의료경영학과가 있었고, 연대 이영균 쌤 있었고, 네. 근데 모르겠네요. 누군가 한다고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부분했으면. 5개월에 3억짜리면 상당히 큰 영역인데, 그죠? 네, 그죠. 이 정도면. 근데 뭐 내용 보니까 뭐 그동안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이제 핵심이 이제 그 운영 방식, 뭐 위탁이냐 뭐 어제에 따라서 장단점 하고 그다음에 뭐 계획, 앞으로의 개선 방안 이것까지 다 내게 돼 있는데 그걸 5개월 안에 하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쉽지가 않을 텐데. 네. 지난번에 시예산 토론회 때 그 연대 교수님이 제안한 게 어느 정도의 어떤 이렇게 목표치를 두고 그걸 못할 경우에 위탁을 가는 것으로 하고 위탁을 가더라도 어떤 이제 목표치를 둬서 그게 안 되면 다시 위탁을 다시 취소할 수 있게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뭐 이렇게 한 2, 3년간의 목표를 두고 이제 그 검토를 거쳐서 위탁을 하는 정도면은 지금의 그런 대립국면에서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시에 물어보니까 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그 불가능합니다. 또 위탁 말고는 없다. 뭐 네, 그러더라고요. 불가능한 얘기고요. 어떻게 위탁했다가 바로 없앴다 이게 뭐 되는 얘기가 아니죠. 원장 정도 파견했다가 취소하고 이런 건 되겠지만 전체적인 위탁은 불가능한 얘기죠. 네, 성남시 의료원 문제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다시 정상화 과정 겪으면서 환자가 이제 들어와서 환자들을 봤을 때 그 환자들의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때 가서 진료를 못 받는다라는 문제가 있고 다른 이제 응급실에 와도 돌려보낸다. 뭐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좋은 평가가 나오는 거는 이제 치과, 장애인 진료를 하는 거 치과 뭐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도 오셨더라고요. 임상 예방 치과 학회 회장 하셨던 뭐 백광욱 선생님인가 이렇게 해서 장애인 진료 쪽이 상당히 좀 이렇게 호응이 좋고 그 발달 장애에 대한 그런 그 센터를 줬잖아요. 거기 이 장애인분들 그 장애인 부모님들 평가가 좋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말고는 뭐 시설 좋고 어, 어, 한산하고 뭐 그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병원에 왔던 사람들의 경험이 안 좋은 평가들이 이제 퍼지고 그리고 갔더니 환자가 없어. 너무 없어. 이러다 망할 것 같아. 뭐 그것도 이제 안 좋은 평가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뭐 사회적 적자니 이게 사회적 적자는 또 아니거든요. 의료 수익으로 사회적 적자였는데 작년에 코로나 보상금 받은 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코로나 보상금 내면은 흑자 있는 그런 거는 사회적 적자라고 이제 여당 쪽에서 이렇게 홍보를 갖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환자도 없네 돈 퍼져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면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안 좋은 그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뭐 그 호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의료원이 그렇게 이제 환자 경험이 이렇게 안 좋은 경험들이 나오고 그것이 부전되고 이게 상당히 좀 지역에서는 옛날에 그 조례 서명 했던 분들조차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나가야 될지 사실 지역 주민들이
지지해주지 않으면은 저희의 활동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가 지금 사실은 내심에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파하면은 뭐 위탁조지 문제나 뭐 이렇게 정상화 문제도 좀 더 될 텐데 그게 계속 걸림돌로 되면서 이제 주민운동으로 이제 확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 좋았던 그것이 의사와 이제 그 전 이중희 원장과의 갈등 문제도 사실 이제 있었고 해서 그런 문제, 그 안 좋은 인식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껴쳐 나갈 것인가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했던 게 그 의료원의 노조 3개 노조가 있거든요. 의사 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노조 소속 노조가 있고 민노조 소속 노조가 있어서 그 노조들의 사이도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 대응하자, 이제 공동 선언하자 해서 그걸 갖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공대에도 같이 이제 결합하고 있어서 그래서 앙금들은 좀 남아 있는데 좀 그런 공동 그 정상을 위한 공동 선언, 위탁조지와 정상을 공동 선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게 목소리가 나오면은 뭐 시민들의 지지를 좀 얻지 않을까, 그런 정도가 현재 그 시민들이 성남시 의료원에 대해서 지지를 갖다 다시 받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노력입니다. 근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의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주민 안 좋은 인식을 갖다가 깨쳐나갈지. 그래서 홍보하는 게 치과의 장애인 진료의 좋은 경험, 이렇게 발달 장애에 대한 좋은 그 애들이 진료를 받고 좋은 경험들 갖다가 알려나가자. 그 정도 얘기 정도만 있고 다른 좋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 문제 어떻게 떨쳐 나가야 될지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시면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 조금 섣부른 결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상진 시장이 왜 도대체 그걸 갖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지방의료원들이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서 해결의 방법이 위탁밖에 없기 때문에 위탁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실 성남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위탁하려고 아예 맘먹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환자가 많이 봅니다라고 설득하는 걸로 과연 추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뭐 조금 오버하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뭐 고발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한 전략 전술인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성남시 의료원이 의사를 못 구할 때도 아니고 시설 장비가 열악한 데도 아니고 접근성이 떨어진 데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안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성남시의 문제죠, 사실은. 물론 이제 그거의 원인 자체야 뭐 내부 조직원들이든 뭐 시민이 힘이 약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문제는 주요 문제가 시장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하는 대로 뭐 여러 가지 나이브한 방법으로 주장을 하는 거는 당할 방법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3개 노조를 같이 똘똘 뭉쳐서 싸워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예 목표를 그렇게 잡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도 왜냐하면 다른 걸 아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네, 의사들이야 더구나 요즘 뭐 진짜 금값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복잡한 와중에 누가 와서 그걸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어떤 거버넌스 구조를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아마 그냥 옛날 진주의료원처럼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죠. 뭐 저희 뭐 공대위는 성남시 의료원의 문제는 신상진의 잘못이다라고 이제 뭐 그전 시장이나 뭐 이렇게 그전 원장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잘못으로 뭐 6개월이나 지나고 뭐 시장님도 그 시장된 지 뭐 이제 1년이 다 돼가니까 본인 책임의 자유로웠죠. 언제까지 윤석열이 문재인 전 탓하듯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진을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신상이 왜 위탁을 추진해? 그게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밖에 사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인식을 저희 공대인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시민들이 의료원의 신뢰를 다시 쌓는 문제는 향후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신상진 미워가 아니라 의료원에 대한 애정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인천의료원은 부러운 게 조세호 원장님이 의료원에 대한 홍보를 갖다가 SNS 통해서 열심히 이제 해주시는데 성남시 의료원은 그게 참 없어요. 홈페이지도 되게 따분하게 하고 작년에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의료 내용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병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근데 조회수는 되게 적어요. 어쨌든 그런 걸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주인 그 원장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이제 또 없더라고요. 홍보가 전혀 없어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예, 그래서 수진 원장님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부럽습니다. 상당히 너무나 못한 거 보니까.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절대로 그 위탁 승인을 안 해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그런 기조가 가능한 건가요? 부처가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보건의료 정책에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지금 관료들의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그 순순히 자기네 먹거리를 내주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민간병원이라고 치면 아마 절대 불가할 거고요. 공공이라고 하면 그나마 좀 얘기거리는 될 텐데, 그것도 아마 지금 공공임상교수제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주도권을 쥐려고 그러고 보건복지부는 손을 못 대게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 문제는 이게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만약 위탁을 승인해주는 순간 보건복지부 앞에는 또 녹색 조끼 입은 사람으로 덮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럼 성남시는 무슨 노력을 해봤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6개월 동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네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되겠죠. 조금 희망이 있네요. 옛날 진주의료원 폐원 이후로 이제 특히 폐쇄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감자를 한번 맛을 봐서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치적으로 승인을 뭐 대통령이나 그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으면은 뭐 개인적으로 아는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는 승인을 안 해줄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정치적인 사안이 될 수 있어서 그 대통령이 이런 거 갖고 자기 표값금 얻거나 인기 얻을 일을 할 의지가 없을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장 안 찍어주겠죠. 그랬으면 그러니까 좋겠네요. 신상진 시장을 공격하더라도 대통령을 공격하지는 마세요. 그게 될 거예요. 성남시장은 국민의힘에서도 서로 하려고 들기 때문에 신상진 시장이 계속 하는 거를 원치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진주의료원 폐업하고는 조금 다른 게 더 복잡한 게, 그러니까 아마 연구 영역을 내고 5개월 안에 결과를 뭐 유리한 쪽으로 좀 하고 누군가 위탁을 받게 하려고 하겠지만, 조승현 원장님 의견에서 동일하는 게 아마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는 함부로 손댈 건수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쪽에서도 시장 쪽에서도 위탁을 받아줄 곳이 있으면 이렇게 진도를 나가서 던지면 되는데 지금 위탁을 받겠다고 적극적인 데가 없다는 거죠. 폐업은 그냥 폐업하면 끝인데 이거는 받아줄 곳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 이거를 결국에 본인의 무능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를 정리를 못하는 게 시장의 무능이 돼버리는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고 아마 애를 쓸 거고, 결국에는 용역 이렇게 띄워놓고 그다음에 물밑 작업으로 굉장히 열심히 위탁할 곳을 찾아다닐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집행부는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대병원도 만만한 상황은 아닌 거고, 말씀하신 대로 민간병원도 많이 만났다고 들었는데 민간병원들은 지금 아시겠지만 의정부 일지병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병원들은 다 그러니까 새로 지을 때 다 시장 보고 들어가거든요. 다 장사되는 데를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의정부 일지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일지가 지금 1200병상이에요. 의정부에. 근데 가동 병상이 한 300~400병상밖에 안 돼요. 굉장히 사실 좀 타격이 있거든요. 예상보다 굉장히 안 됐던 거예요.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는 장사될 만한 곳은 민간병원 쑥쑥 들어간다. 쑥쑥 들어가고 계획 다 세웠는데 안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민간병원들도 위탁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에는 다 계산을 한 거죠. 이게 자기네가 아무리 해도 이걸 정상화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압박은 압박인데 이 의료원을 뭔가 정상화시키는 쪽이 이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자로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좀 사실 좀 궁금했던 게 지금 이제 원장이 부재고 현실적으로 의료원이 잘 안 돌아갈 상황이라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무너져 있나? 아무리 그래도 병원인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 이제 안에 있는 세계 노조나 그 시민단체들도 좀 뭐 원장이 있건 없건 일단은 으쌰으쌰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상황이 안 좋은 거 맞아요. 3분의 1 투막 다 났고요. 이거는 민간병원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하고 최근에 이제 뭐 다른 병원들 돌아다녀 보니까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서 일단은 좀 으쌰으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옆에서 듭니다. 뭐 그 병원 문제는 집행이 으쌰으쌰를 시가 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예, 병원 그게 문제가 집행은 있어요. 으쌰으쌰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라도 좀 이렇게 뭔가 화이팅을 좀 하고 위탁 없는 정상화를 위한 뭐 노력을 갖다가 이제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된다는 게 이제 공대에서 이제 공유가 되고 지금 이게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과정 중이고요. 그리고 뭐 성남시가 그 공공의료 정책과가 이제 환경보건국 산하의 공공의료 정책과로 있었는데 그 환경보건국에서 나와서 뭐 부시장 산하의 그 정책관으로 되면서 5급 공무원이 그 정책관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환경보건국장 대신에 성남시 의료원 이사가 되는 것으로 이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소장보다는 오급이 직급은 돼요. 낮은데 높은 게 되고 상당히 좀 이상한 그 형태를 좀 만들어지는 좀 과정을 좀 또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이상하고 의사 출신의 시장이 어떻게 뭐 행정은 몰라서 그런 건지 하여간 되게 좀 이상하게 국회의원도 오래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의료원의 좀 그쪽에서 좀 당황을 그 실무자 좀 당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게 난처하고 위탁이 나오니까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걱정하느라고 서로들 이제 눈치만 보고 뭐 의료진 채용은 계속 나가지만은 채용이 안 되고 있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채용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희망하는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어쨌든 빨리 결론이 나야지. 결론 나는 모습은 하나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의료 원장을 갖다가 누가 되든 어쨌든 채용을 한다 이런 거 하고 아니면 위탁 기관이 결정된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의료 원장이 채용된다고 위탁을 당장 안 하고 뭐 미룰 수는 있는 거잖아요. 채용을 해서 채용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어떤 정상화라든지 이렇게 시제 경환된 모습인데 채용을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채용을 안 한 문제가 저희로서 이제 직무유기로 건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채용되는 모습이라 보여야지 뭔가 좀 하는구나
걸 갖고서 의사들도 이제 채용되지 않을까. 원장을 채용한다면 원장이 또 이제 의사들 데려온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원장님들 다 계신데. 그래야지 좀 이 정상화도 이제 줄어든 의료진도 좀 채워지지 않을까. 작년에만 80명인데 지금은 53명 뭐 이 정도니까 되게 병원이 가동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좀 성남시의 작전을 가만히 유추를 해보면 사실은 위탁 기관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쪽에서 원장을 파견받는 식으로 가서 위탁 과정을 주도하는 사람을 할 가능성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 3년짜리 원장을 뽑아놓으면 어떤 사람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임기가 보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최대한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무한정 시키지는 못하겠죠. 그렇다고 어느 원장이 공무에 응시한 원장이 위탁 갈 때까지만 원장 할 거야 하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신한인의 진퇴양난이고 그런 결과적으로 거죠. 피해는 의료원이 부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성남시 의료원 문제는 뭐 이 정도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이제 부분들을 사실 뭐 많이는 못해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아직 계획은 구체적이 안 나왔지만은 지역에서 커뮤니티 케어, 성남은 커뮤니티 케어를 시도조차도 안 하고 있고, 부천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역의 커뮤니티 케어로 결국은 가긴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성남시 내에서 논의나 이것을 준비를 시작할 것인가. 제가 그 담당인데 되게 사실 잘 안 잡히더라고. 안 잡혀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을 해야 될지 혹시 뭐 의견들이 있으면은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이영 선생님? 예. 사실 요즘 굉장히 활발해요. 사실은 굉장히 활발하고 이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는 어쨌든 이름은 계속 들고 가는데요. 커뮤니티 케어를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한 뭐 연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좀 느끼는 점은 여전히 보건복지가 그러니까 연계하기는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그렇다고 이거를 뭐 원래 오래 걸릴 거 알았으니까 포기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요즘에 오히려 좀 활발한 거는 이제 재택의료 방문진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활발해지고 시범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번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어제였나요? 의료사업들이 이제 여러 개가 지금 재택진료 부분을 같이 좀 재택의료 센터라고 하죠. 이거를 같이 협력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이제 주로 수도권이지만 어쨌든 발표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가 이게 한쪽으로는 노인 인구 뭐 증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1차 의료기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찾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이나 뭐 의료원들 저희 같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의료원 이천의료원이랑 수원의료원이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데들이랑 1차 의료기관 중에서도 소위 이제 의사가 여러 명인 단독 개원이 아닌 곳들이 이제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업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거기에서 연결해서 그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주치의랑 몇 가지 다른 사업들, 시범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뭉쳐서 하고 계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력을 돌리다 보면 이게 한 가지 시범 사업만 해서는
소위 단가가 잘 안 맞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를 좀 하면은 괜찮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찾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포괄평가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보건소로 연계가 되고, 보건소에서 또 복지 쪽도 연계를 하고, 뭐 이러면서 또 커뮤니티 케어랑 이렇게 만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재택의료 센터를 이제 개소를 했는데, 분당서울대병원은 직접 진료하는 건 아니고요. 재택의료센터에 재택의료를 하려는 분들의 이제 교육을 하려고 교육 니드가 많아서 그걸 하려고 이제 가정의학과 중심으로 세팅을 했는데, 지난달에 첫 번째 교육을 했는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세 직군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한 뭐 200~300명 왔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호응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계속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저희가 이제 열고 나서 직접적으로 분당 퇴원 환자 중에서 이런 식의 재택 진료가 필요하고 방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저희가 진료과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해서 이제 케이스가 몇 개 생겼어요. 대부분 성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갔는데 보니까 이제 성남의료원 코앞에 사시는 분인 거예요. 네. 사실은 성남의료원으로 연계를 해주면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분당에서는 이분을 계속 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성남의료원이나 응원권으로 넘기고 싶은 게 목적인데, 성남의료원에 지금 그럴 파트가 없으니까 이걸 못 넘겨주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조금씩 아까 이제 앞에 얘기하고 좀 연결되는데, 성남 안에 있는 1차 의료기관 중에 좀 트리밍고 그다음에 사업들 몇 군데가 기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많이들 정보가 있으시겠지만 약간 이제 성남 쪽이 이제 그런 사업들도 전체 뭐 서울 수도권 일어나는 분위기에서 조금 떨어져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남시 의료인이 역할을 하면은 그런 거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혹시 다현 선생님 이렇게 조언 해주실 거 없으신가요? 문준주 교수님이 뭐 이 방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로 아는데 이거 말씀을 못 하시나?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그 상황을 좀 듣고 싶어서 그 비디오를 껐었고요. 그래서 성남에 가까이 계시거나 그 사정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조언하실 내용이 있는 분들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조승현 원장님의 그 조언이 상당히 저는 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야 뭐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도 상식적으로 신상진 의원이 굉장히 의원, 제 입에는 의원이 붙었네. 예. 근데 어쨌든 뭐 소위 4선 의원이니까요. 근데 신상진 시장이 상당히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야말로 저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의대 졸업 동기인데,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의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이든 아니면 그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든 양쪽에 다 안 맞아요. 예, 정말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해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마음이. 그러고는 아주 이상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게 진짜 돌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진작에 돌았었나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얼마 전에 이 회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뭘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할 게 없어요, 저는 사실. 근데 신상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진짜 이게 맞지 않는다. 차라리 뭐예요. 홍준표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지금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자기 나름의 그 사고 체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맞추는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는 거기다가 뭐 지금 뭐예요? 저기 좀 하여간 뭐 그 뭐 당을 떠나서 그게 그 저기 지자체장들이 뭐 나름 뭐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울산 같은 경우에 어저께 그 예타가 무산되었던 거에 있어서도 그 울산시 그러니까 울산시 의료원장이 아니라 울산시장이 아 거봐라 그러니까는 공공병원 그딴 거 나는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다 집어치우고 그딴 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는 예 당연히 시민들의 그게 있고 뭐 물론 이번에 울산의 그 선거에서 전부 다 그 이제 그쪽 당이 이제 참패했기 때문에 이제 더 그렇긴 하겠는데 그거는 그 울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울산이 보궐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표로 이렇게 드러난 거지 이게 울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생각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정치인의 그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그 현실의 현상들을 그 뭐 보면서 저같이 정치에 그 정치인도 아닌 사람들이 뻔히 그 시민들의 이제 흐름이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뭘 믿고 저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그 조승현 원장님이 아까 그랬어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다. 이게. 예,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가 그 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보면 지금 오늘 회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 김용진 그 대표님이 굉장히 여러 번 이제 언급하신 거고, 그러니까 뭐 저라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말이 많이 나온다. 이게. 그리고 그때 막 이렇게 우리가 그 성남시 입병원 추진을 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그 뜨거운 그 어떤 호응을 받았던 그때하고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그 시민들이 뭐 돌아섰다. 저기 뭐, 그리고 안 좋게 얘기한다. 근데 사실 뭐,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그 말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만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지금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의료인이고, 가뜩이나 이제 의료의 어떤 의료의 일선보다 뿐만 아니라 그 의료의 현장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 보았거나 또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전체적인 그 조망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일 섭섭하죠. 우선 이제 그 성남 시민들의 그 섭섭한 마음은 뭐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야속하고 불안하기만 한데 근데 우리가 조금 약간 조금 거리를 가지고 좀 이렇게 심호흡을 해서 이게 여유를 갖고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금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같이 해왔던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흐름을 만들어준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성남시 의료원에 대한 그 시민들의 실망은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실망과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 시민들이 성남시 의료원에 대한 거하고 우리나라 한국 의료 전반하고 가뜩이나 의대 정원 당연히 늘려야 되는데 그거 늘리지도 못하게 하는 의사사회에 대한 어떤 정말 분노 뭐 이런 거 하고를 사람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전부 다 들러붙어 있고
이렇게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기 어쩌고, 되게 화가 나죠. 그러면 이거 해봤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것이 저는 표출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성남시 한복판에서 진료하고 있고, 온갖 얘기를 귀 열고 들어야 되는 우리 김용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너무 힘들고, 실망스럽고, 예, 그리고는 하루하루 정말 이게 왜 일입니까? 예.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일단 김용진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좀 지지하고 힘드신 거를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우리 정유현 선생님이나 또 그리고 사실 분당에 같이 있네요. 우리 이희영 선생님. 아주 훌륭한 지지자이자 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전반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셨지만 조승현 원장님 굉장히 성남에서 어려운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아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이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 나왔던 얘기에서는 성남시 의료원 안에 노동조합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3개나 생긴 과정을 우리가 대강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같이 결속해서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좀 같이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온 이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여유를 갖고 한번 좀 길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좀 대책을 좀 세워봤으면 대책의 일단 줄기를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만 들을수록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성호 선생님 네,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 박성호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카페신가 봐요. 음소거가 되셨네. 예.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넘어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자문 회의를 좀 더 자주 열고 저희가 이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경험이 없다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죄송하고 다들 멀리도 계시고 하셔서 직접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을 하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이제 편하게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좀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의료는 어쨌든 저희 단체가 이제 지역 주민의 뜻을 받아서 역할을 하는 거는 계속 할 거고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가 도움을 청하고 또 이제 저희는 좋은 언제라든지 전화를 주시든 아니면 카톡 방으로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감사히 받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여러 곳에서 자주 뵙는 분도 계시고 전해드릴 얘기 듣는 분도 계신데 앞으로도 이제 또 자리를 보고도 하고 성남시로 이제 궁금하실 테니까 언론 보도 말고도 이제 저희한테 듣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도 저희가 많이 이제 하겠지만은 그런 얘기도 이제 앞으로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혹시
박선 선생님 지금 그 말씀 가능하시면은 한번 인사하고 오늘 회의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되시나요? 안 되시나 보네. 귀만 보이고. 네. 예, 아, 예. 이야기 들립니까? 예, 늦어서 예. 하고요. 예, 잘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여기 요새도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데 다른 자리에서 또 만나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